전해주시죠. 항상 물건의 연관성을 생각하셨고 내가 여기에서 어떠한 거를 할 건지를 생각해보고 그 물건이 수납이 되었다면 그 물건과 관련된 것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물건의 연관성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명품 수납의 노하우가 물건의 연관성인데 이 물건을 사용할 때 어떤 물건을 같이 쓰는지 그것만 생각해서 네. 한꺼번에 모아서 그 자리에 놓으면 절대로 물건 찾아서 산만리할 일이 없겠죠? 안녕하세요. 더 프레젠트의 공간 에디터 손미쌤 이인영. 소미쌤 신현주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손미쌤 신윤주 선생님 댁에 왔는데요. 처음부터 아파트를 지을 때 공간 구조를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하는 걸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공간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주방 구조가 잘 되어 있는 집이 정말 잘 지은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은 집을 다녀보지만 아무리 크고 해도 이 기본적인 동선이 지켜지지 않으면 일상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현주 선생님 댁에 왔을 때 아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 이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거 네, 있죠? 맞아요. 자 오늘 그거를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주방인데요. 항상 얘기하지만 주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동선이죠. 그래서 준비대, 개수대, 조리대, 가열대, 배송대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어야지 여러분이 음식을 준비하시는 시간이 미니멀하게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 가장 유행인 대면형 주방 여기에 이렇게 개수대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막 넓게 보기에는 너무 좋죠. 왜냐하면 인테리어가 끝난 그런 사진들을 보면 그때는 일상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도 많이 하시는데 일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개수대를 여기에 설치를 하면 개수대에서 저희가 보통 하는 것들이 설거지를 하죠. 그러면 설거지를 하면 여기 수전이 이렇게 올라오고 설거지하고 나면 이제 그릇도 엎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릇을 엎어놓을 수 있는 건조대. 그릇 건조대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건조대 대신에 지금 이제 개수대가 없기 때문에 T존에 되어 있지만 여기 개수대가 있다면 당연히 건조대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설거지할 때 또 뭐 고무장갑, 통풍. 세제 네. 막 이런 것들이 대면형 주방에 딱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미관상 너무 보기가 안 좋죠. 네. 근데 이 구조는 딱 아일랜드 식탁을 기역자로 해서 왜 우리 손님들이 오면은요 소파가 있지만 거기에 앉아서 얘기 안 하잖아요. 거의 식탁에 앉아서 네. 차를 마시거나 이제 다가를 그렇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소파 구조는 따로 TV만 볼 수 있는 네, 그런 이렇게 식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식탁에 앉게 돼요. 식탁에 앉게 되는데 옆에 막 이런 게 있어 봐봐. 좀 어수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구조가 딱 뒤에는 이렇게 상부장이 있어서 손님들이 오면 네. 그 바로 찻잔 같은 것도 꺼낼 수 있고 와인잔도 꺼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T존도 여기 이렇게 마련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음식을 준비한 걸 바로 여기다 꺼내 놓을 수 있게끔 너무 실용적으로 동선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여기 현주쌤 댁도요 동선이 맞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자, 이 공간을 어떻게 살려서 수납을 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개수대 옆에는 준비대라고 해서 냉장고가 있고 냉장고에서 식재료를 꺼내면 준비대에 올려놓고 이제 개수대에서 씻을 수 있는 동선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집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냉장고와 조금 동떨어져 있지만 준비대를 빼놓은 나머지 동선은 다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개수대 아래쪽에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물 사용하는 거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수납이 되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처리기가 있어서 한쪽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 틈새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왼쪽을 보시면은 음식물 처리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쟁반이라든가 개수대 청소할 때 사용하는 물건들이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원래 여기에 칼집이 있었는데 제가 칼집을 떼내버렸어요. 저희는 칼을 보관하는 곳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피스로 해서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으면 깔끔하게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은 일단 칼과 같이 세팅 도마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채반이라든가 불이 같이 이렇게 있어요. 문 도어를 활용해서 쌀 씻을 때 사용하는 거품기라든가 그리고 보통은 채칼 같은 경우에는 서랍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채칼은 개수대에서 어떤 채소라든가 그렇죠. 야채 다듬을 때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문에 도어에 같이 부착을 해놓았습니다.
잠깐만요. 네. 지금 여기에 이제 개수대 청소해야 되고 그러니까 네, 네. 저기는 평소에 쓰는 손 닦는 거랑 세제만 넣어놓고 여기에는 개수대 청소하는 걸 여기다 네. 바구니를 아예 드릴로 박으셨네요. 네네. 네, 절대 안 떨어지겠는데요. 그래서 청소용품을 여기다 넣어 놓으시는 거죠? 네. 그리고 고무장갑이 보통 이런 데 이렇게 막 걸어놓고 그러는데 저기에 매달려 있네? 예. 저희는 이제 고무장갑이 음. 앞에 보통은 이렇게 앞쪽에 네. 물떠가 물 빠지라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러면 이제 미간상도 좋지 않아서 제가 아래쪽에 후크를 붙여서요. 개수대 아래쪽으로 이렇게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사용하고 나면은 이렇게 찝어서 개수대 아래쪽에 이렇게 걸어놓으면 이게 건조가 돼요. 이렇게 건조해서 사용을 하고 또 보기에도 깔끔하게. 이거는 건조대 대용으로 사용을 하는 건가요? 네, 저희는 이제 정면에 그릇 씻어서 여기 그릇 건조대를 두면은 현관 입구에서 들어왔을 때 정면에 무조건 건조대만 제일 먼저 눈에 띄기 때문에 건조대 대신에 건조 매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건조 매트 사용하시다가 이제 불편하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용 팁을 알려드리면 설거지해서 그릇을 이렇게 엎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홈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사선으로 세워서 건조를 시키면은 물 빠짐도 빨라지고요.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깨끗하게 마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가끔 삶으면 되니까 실리콘이 좋은 게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삶으면 되니까 실용적으로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거지가 다 끝나고 건조가 다 되면은 이제 집어넣으면 항상 깨끗하게 탁 트인 주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건조대가 항상 이렇게 있으면 아무리 깨끗이 치워도 늘 그 자리에 그쵸. 있고 그리고 사실 깨끗이 안 치우잖아. 보면은 막 물 고여 있고 곰팡이 나고 그러는데 이거는 청결하게 유지하기도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여기 건조대를 아마 두었다면은 뒤쪽에 오븐을 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오븐을 여기에 올려두기가 힘들고요. 보통 콘센트가 있는 곳에 주방 소형 가전이 오기 때문에 정수기를 만약에 설치를 한다던가 했으면 저희 여기가 정수기 자리가 될 수도 있었어요. 매트가 없이 건조대가 있었으면 뒤쪽 공간은 전혀 사용을 못했겠죠. 와, 공간 활용이 진짜 좋네. 그러네. 건조대를 만약에 놨으면 여기가 건조대 자리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친구는 또 다른 곳을 찾아 헤매고 있겠네요. 자, 위에 공간에 뭘 수납해 놓으셨나요? 상부장은 이제 개수대 옆에 조리대이기 때문에 조리대에서 제가 이제 조리를 하고 나면은 담을 수 있는 반찬. 반찬통은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거는 제일 아래 칸만 자주 사용해서 자주 쓰는 거는 아래 칸에 두었고요. 가끔씩 쓰는 거는 위쪽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반찬통이 여기 수납이 되어 있고 개수대 위에 보통 데일리 그릇을 두지만 저희는 개수대 위가 이제 창문이기 때문에 몸만 돌려서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그릇들을 수납을 해두었는데요. 첫 번째 칸에는 저희 세 식구가 항상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데일리 그릇이 제가 손 닿는 곳에 다 있고 그리고 위쪽에는 가끔 쓰는 그릇들이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아주 가끔은 자주는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뭐 손님이 오거나 계절감이 있거나 했을 때 사용하는 그릇들을 올려두었고요. 수납을 할 때 싱크대 높이 때문에 그릇을 포개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중간에 언더선반 활용해서 그릇을 이렇게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바구니 활용을 할 때도 그릇이기 때문에 투명 바스켓으로 수납을 하면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이고 내가 어떤 그릇이 있구나 해서 한꺼번에 내릴 수 있습니다. 아, 맞아. 제가 처음에 10년 전에 이 수납을 배우고 바구니에 그릇을 담아서 상부 공간에 넣으라서 했는데 물론 라벨링도 해놨어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그릇이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걸 또 사왔잖아. 근데 이렇게 투명 바구니로 해놓으면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좋은 꿀팁이네요. 저희 렌치 후드 위도 공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 나누어서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도록 해두었어요. 반 나누어서 제가 자주는 쓰진 않지만 외출을 하거나 누가 아프거나 이렇게 도시락을 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죽통이라든가 도시락 통 같은 걸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이제 도시락하고 이런 관련만 있는 것들 물건들을 수납해 두었고요. 이걸 너무 잘 해놨다. 그쵸? 우리 대부분 가보면 이렇게 배기통이 있어서 열기 때문에 옆에 뭐 놓기가 참 불안했는데 요건 아예 딱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칸막이를 있으니까 아예 막아버려서 깔끔하게 수납할 수 여기 있게 되게 되어 있어요. 디테일하게 네. 아파트를 처음부터 잘 지었네. 이 작은 공간이지만 사실 빈루스가 적은 걸 넣어놓기가 애매한 곳이 많잖아요. 이런 것까지 신경 써서 참 잘 만들었네요.
옆쪽에는 웬 주방에 화병이냐 그러는데 제가 꽃꽂이를 하기 때문에 화병에 꽃을 꽂거나 할 때는 항상 개수대에서 해야 되고 이제 꽃 손질할 때도 매일매일 물을 갈아줄 때는 꽃 밑에 이렇게 잘라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위까지 같이 이제 그 가위를 해줬어요. 네, 꽃꽂이 그렇구나. 가위 빨간색. 그렇죠. 이게 물건의 연관성. 가장 중요한 물건의 연관성. 여기는 이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제 외출할 때 사용하는 텀블러들이 모였어요. 여기 아래 칸에는 시원한 음료라든가 시원한 것들을 담아갈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이고요. 위에는 이제 보온 보냉 다 될 수 있는 이제 철 소재로 된 이제 철 제품들로 수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저희가 이제 콘센트가 아까 보셨던 오븐 쪽이라든가 여기 지금 여기 보이는 인덕션 옆에 이렇게 수납이 되어 콘센트가 있어서 여기 이제 소형 주방 소형 가전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데일리로 이렇게 쓰는 저희가 식빵 구워서 아이 아침마다 밥을 이제 식빵으로 빵이랑 이렇게 먹기 때문에 토스트기랑 그리고 지금 이제 물 끓일 수 있는 커피. 얘는 믹서기예요? 네, 이거는 이제 믹서기 해서 깜찍하다. 콘센트를 뒤쪽으로 해서 껐다 켰다 하기 편하게 사선으로 이렇게 붙여두었어요. 보시면 콘센트는 사선으로 해서 이쪽에서도 이렇게 몸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아예 사선에서 딱 붙여놓으셨네. 네. 벨크로 테이프로 딱 붙이셨나 보네. 네. 예. 그리고 요 아래 공간. 아래 하부장을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인덕션 바로 옆이기 때문에 가열대 옆에는 양념이라든가 조리 도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매일 사용하는 냄비 수납을 해두었는데 위에는 이제 언더 선반 활용해서 아래 위로 뭐 라면 끓여 먹을 때 쓰는 냄비, 뭐 치킨 끓일 때 쓰는 냄비 이렇게 구분을 해두었고요. 그리고 그 아래 칸에는 저희가 후라이팬 수납을 해두었는데 되게 보통 후라이팬 렉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후라이팬 렉을 사용을 했을 때 여기 높이 때문에 프라이팬 렉을 사용하면 이만큼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프라이팬을 꺼낼 때 여기 부분들이 다 긁혀서 그래서 이제 파일을 활용해서 이렇게 프라이팬 수납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후라이팬이랑 도어에는 우리 조리 도구들이 다 수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냄비가 있기 때문에 냄비와 관련 있는 냄비 받침이라든가 뜨거운 거를 들을 때 사용하는 냄비 손잡이들이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수대 아래에서 보셨죠? 여기에 하나 더 이렇게 붙여서 도어를 100% 다 활용을 했습니다. 소리 나지 말라고 이렇게 예. 붙이신 거예요? 저희가 보통 보면은 도어를 열고 닫고 하다 보면 소리가 많이 나서 이제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소리 방지되는 매트도 같이 붙여두었어요. 옆쪽으로 보면은 저희 집 양념인데요. 보통은 강의할 때도 그렇고 양념은 소분하지 말고 있는 채로 사용을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저희 보시다시피 망장이 사용하기 좀 애매한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 망장에는 일반 조미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으면은 몇 개 못 넣기 때문에 안 들어가죠? 네. 그래서 제가 위쪽에는 제가 항상 요리할 때 쓰는 데일리라고 할 수 있는 양념들이 모두 다 수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루랑 액체류를 구분하지 않고요. 제가 사용하는 것들만 다 윗칸에 수납을 해두고 아래칸에는 어쩌다 한 번씩 감칠맛 내거나 할 때 사용하는 것들을 수납해 두었습니다.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12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거의 12개면은 요리할 때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인덕션 밑에 오븐이 있는데요. 이게 오븐이 오븐과 전자레인지가 같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공간을 활용을 할 때는 가끔씩 제가 이제 늦거나 우리가 밥을 했을 때 조금 부족하면 햇반을 먹기도 해요. 그래서 햇반은 식재료 쪽에 둘 수도 있지만 항상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어야 돼서 햇반을 여기 두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들은 여기 찜기라든가 이런 그릇들도 전자레인지에 들어갈 때만 사용을 하는 것들이어서 여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꺼내서 여기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동선의 미니멀함. 이게 미니멀 라이프죠? 예. 생뚱맞게 커피가 왜 있냐고 하시는데 제가 요리를 하고 나면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냄새를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커피가루여서 사재료로 두지 않고요. 여기에 동선에 맞게 그냥 여기 두었어요. 예, 살림의 여왕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접시가 큰 거는 위쪽 상부장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부장에 이렇게 수납을 해두었고요. 살짝 보이는 큰 랩이 있어요. 여기 위에 상판이 조리되기 때문에 조리를 하고 나면은 항상 이제 쓸 수 있는 랩을 앞쪽을 활용해서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랩을 덮어서 이렇게. 이 식당 같아. 네. 그리고
수납하기도 너무 위에 사실은 여기다. 네. 넣고. 공간이 남는 공간 활용해서 압축봉을 달았지만 남는 공간 활용해서 그릇도 꺼내는데 불편함 없고 랩을 사용하는데도 불편함 없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은 랩보다는 큰 랩이 또 더 땅땅하게 잘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기역자 공간으로 꺾어져서 사용하기가 되게 좀 불편한 공간이잖아요. 네네. 주로 어떤 물건을 넣어 놓으셨나요? 안쪽에는 제가 가끔씩 뭐 찜을 하거나 뭐 삼계탕 할 때 쓰는 공속 같은 거를 넣어 두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쪽은 요거는 이제 제가 계란말이라든가 할 때 자주 쓰는 용기이기 때문에 이 용기에 항상 계란말이 할 때 이렇게 풀 수 있도록 제가 그냥 같이 세트로 두었어요. 그리고 제가 요리할 때 가끔 이제 물 양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아래쪽에는 소형 가전들을 수납해 두었는데요. 가끔씩 사용하는 이제 소형 가전들 이렇게 세트로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꺼내서 사용하고 한꺼번에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두었고요. 도우에도 뭔가가 붙어 있는데 위쪽에 보면은 오븐이 있기 때문에 오븐 할 때 오븐이 필요한 거예요. 오븐 이제 꺼낼 때 사용하는 도구라든가 아니면 장갑이라든가 해서 제가 여기에 같이 다른 데 네. 두지 않고요. 동선을 맞춰 놓았습니다. 현주 선생님이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이 물건을 어디서 사용하지, 언제 사용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물건을 수납을 하시면 여러분도 매일매일 일상을 미니멀 라이프로 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현주 선생님도 사실 엄청 바쁘시잖아요. 네, 제가 내드리는 주제도 많고 하는데 이렇게 동선이 미니멀하게 수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쉽고 빠르게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오븐에 사용하는 것도 보면 대부분 막 서랍에 많이 넣어놓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언제 사용하지 이거를 생각을 안 하셔서 그래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지금 이 살림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속꽃장난하는 것 같으네. 너무 예쁘게 살림 잘하고 계시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해야 할 일들을 재밌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노하우니까 여러분들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뜰살뜰하게 살림하시고 예쁘게 살림하시는 거 다 소개를 해주셨는데 구독자님들한테 꿀팁 하나 더 알려주시죠. 항상 물건의 연관성을 생각하셨고 내가 여기에서 어떤 거를 할 건지를 생각해보고 그 물건이 수납이 되었다면 그 물건과 관련된 것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물건의 연관성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명품 수납의 노하우가 물건의 연관성인데 이 물건을 사용할 때 어떤 물건을 같이 쓰는지 그것만 생각해서 네. 한꺼번에 모아서 그 자리에 놓으면 절대로 물건 찾아서 산만리할 일이 없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주방 어떠한 구조가 실질적으로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렸고요. 동선이 좀 맞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하는지 생각해서 그 공간의 용도에 맞는 물건만 인서트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유용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주방 정리하시면서 나는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하는 있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죠? 더 프리젠트에 댓글 달아주시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건강하세요.